변호사님, 제가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기사 내용에 그 N번방 악몽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들이 올라오던데, 혹시 N번방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2020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네. 사회적 파장이 엄청 큰 그렇죠. 사건이었죠. 네네. 네. 그리고 요즘 기사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도 잠깐이면 괜찮아, N번방 악몽 다시 되풀이되나?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고요. 서울신문 보니까 N번방, 성착취물, 도검, 여성 신체 몰카, 나쁜 짓 골라 20대 막 이런 제목으로 다시 이제 N번방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YTN에서는 N번방 3년 만에 또 서울교통공사, 서울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 떠넘겨,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N번방 사건이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서 지금 이 사회적 파장이 큰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사건을 살펴보려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좀 네.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번에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제 2020년도에 발생된 N번방 사건의 그 유출된 그 경위를 좀 살펴봤더니요. 공공기관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의 계정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겼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그 업무만 하면 좋았겠지만 그 업무하면서 그 시스템에 있던 개인정보 한 200여 건을 빼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N번방에서 성착취에 활용된 2차 피해가 발생해서 이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컸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희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됐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정보 유출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렇다면 그 시발점을 알아야 어디서부터 보호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취급하는 담당자가 본인의 계정을 그 업무와 연관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알려주는 것부터 잘못됐다. 여기서부터 개인정보 유출의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그러면 법률로 옮겨와 보면 저희 네.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저희 네.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 5조 사항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발급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이제 계정이 공유되지 않도록 이제 네.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그런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네. 지금 N번방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분들이 이제 숙지해야 될 보호 조치 내용이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조치 방안을 수립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고시 제5조 사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공공기관 담당자분에게 부여됐던 계정이 공유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에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할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정 공유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단서조항으로 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길 때는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우리가 가명 처리라고 그러죠. 가명 처리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거나,
또는 유출 방지에 대한 안전 조치를 확보했을 때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긴다 하더라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에 담당 직원의 관리 감독 하에 임무가 부여돼야 됩니다. 결국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복무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유형에서도 문서 수발을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또는 복사, 뭔가 파쇄 업무를 부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정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고 근무지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 감독 하에 임무 부여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면 안 되지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나 맡겨야 된다 한다면 관리 감독 하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든 취급하지 않든 간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고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관리감독 체계를 좀 강화하고 N번방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개인정보, 오늘은 N번방 사건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분들이 이제 숙지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 개인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